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오늘 나란히 양대 지수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이종복 전문가는 어떻게 또 분석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빠졌던 종목들 오늘 저가 매수 받으면서 빨간불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의 그 근간이 돼가지고요. 오늘 금융하고 지주사 측의 도드라지 또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상승의 성격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그러니까요, 미스터 진단 이종복이가 좀, 그날도 좀 얘기 좀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확실히 연말장 기대감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역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어쨌든 주식은 빠지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반등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강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금요일 날 그날 미스터 진단 이후의 시장을 얘기를 하면 한편의 영화인데 이런 영화는 자주 보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미국장이 그날 새벽 2시까지 보시면은 폭락이 나왔잖아요. 한 500 이상? 500이 넘게 빠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이 24,700을 기준으로 하면은 26,400을 그냥 26,700으로 하면은 2,000. 거기 한 300 모자르잖아요. 한 1,700이 빠졌던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700이 빠졌는데 지금 700 가까이가 어제 새벽을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세죠. 그러니까 1700이 한 열흘 가까이에 1700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한 900 정도, 800, 900 정도 절반 가까이는 한 5일 정도에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하루 만에 거의 그죠? 절반 가까이가 올라올 만큼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기세가 강할 때는 밀릴 때는 쭉 밀려도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세게도 올라가요. 그래서 좀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 더 좋은데 그죠? 너무 빨리 밀리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걸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처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깝깝한 겁니다. 여러분 이종복 목소리가 지난주하고 달라졌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창피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해외시장 양호, 국내장 강세, 폭락하다가 2시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가격 메리트, 61선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60선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1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61선을 우리나라는 21선으로 보면 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세죠. 미국 61선에 우리나라 21선은요. 이게 거의 증권 역사상 거의 처음이에요. 보통 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3, 4년 정도에 한 번씩 2, 3개월 정도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4월 달부터니까 한 7개월 이상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세게 움직인다. 지금도 보면 나스닥 선물 1% 상승에 우리나라는 거의 3%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상승에 서킷 브레이크 걸릴 정도, 아니 상승 사이드카. 그죠? 그 정도로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 이 얘기가 확실히 우리나라는 밀리면 기대감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전업종 강세죠. 자, 이게 아침 시세판입니다. 원래 아침에는 시장을 이끌어갔던 것은 금융주하고 지주사입니다. 그죠? 금융주하고 지주사가 그 배당 관련한 그 소득세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셌었는데
되게 셌었는데 요게 지금 방송하는 직전에 떴던 거예요. 방송하는 직전. 전체적으로 다 강하죠? 예, 전체적으로 다 강해요. 이게 뭐 한 종목 한 종목 얘기할 거 없이 강한데 이제 여기서 몇 개 코멘트를 넣으면 역시 하이닉가 제일 세고요. 이 종목은 하이닉스 지금 매수는 반대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이닉스의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를 줄상향하면서 지들은 팔고 그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찝찝하다고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하이닉스 강하고 반도체 보면은요 심텍 폭락했고 이거 내가 엽기라고 했는데 대덕이도 또 엽기예요. 대신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하나마이크론이 또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다 엄청 많이 올라가고 애매하게 위치에 떠 있는 주식들이 급락하면 이렇게 급락을 해요. 그런데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덕전자나 원익 IPS 같은 거 보면 아직은 급락세가 나오지 않고 또 잘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이 종목이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신 또 반대로 동부하이텍 같은 것도 지금 같이 10%권은 오지 않습니까? 동부하이텍은 61선 언저리까지 밀렸다가 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동부하이텍 같은 주식을 공략하려는 거예요. 같이 강해도 어떤 패턴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하이닉스나 저쪽은 뭐 그닥 매력을 나는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주식들은 매력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 조선이 원래는 아침에 조금 더 셌었어요. 업종 대표주에서는 조선은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다 정도 얘기해 주면서 예를 들면 한국조선해양 기준에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죠? 현대중공업 기준에 55만 원에서 56만 원 내외 정도. 요 정도를 먹겠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인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애들은 조선주도 반등 나오고 전력은 역시 진짜 세죠. 기세적으로 이 종목이가 조선과 전력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얘들은 단기 단타 정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보면 삼성 SDI가 이게 이번 주에 21선 언저리로 밀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를 화면이 거기에 안 열려 있어서 지금 얘기가 좀 그런데 아마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21선 언저리나 그 이하로 내려오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안 밀리고 다시 고점으로 가려고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챙기는 거. 충분히 밀리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을 겁니다. 좀 전에 LS 일렉도 확실히 세긴 세죠? 그러나 이런 건 단기 단타 정도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2차 전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워낙 내가 2차 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한화 그 다음에 SK 같은 게 진짜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SK나 저런 종목이 저렇게 신고가를 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이 안 무너진다라는 걸 이런 걸로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어요. 대신 변동성은 좀 나와야 돼요. 지주사 되게 세고 좋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은 와 이것도 지금 말하기가 부담 가네 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아까 에코프로가 한 5% 밀리고 있었거든요. 21선 언저리까지 왔었거든요. 아까.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져주면 좋은데. 그죠?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져주면은 강력 매수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다 보면은 잘 안 빠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점 꼬리 달고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82,000원 찍고 88,0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빠진다고 따라가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2차 전지도 고점에 있는 거는 좀 밀리고 그 다음에 먼저 빠진 건 잘 간다라고 하면서
롯데 에너지 같은 건 상한가 베팅 나오잖아요. 이건 올라간 게 없잖아요. 2차전지 장비과가 죄다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런 모습까지 밀려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대표적인 게 대주전자 이런 거 올라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도 이게 요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아침에 2차전지 에코프로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중에 한 5%까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다시피 요렇고 하나기술도 한 8% 올라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얼추 밀리니까.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롯데에너지하고 비슷하죠.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장비과나 그죠? 그런 종목들은 2차 전지도 되게 셉니다. 지금. 삼성 SDI나 에코프로만 신규로 따라가서 안 물리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한 32만 5천 원에서 34만 원 언저리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먹고 싶으면 따라가서 요거 먹고 싶으면 저기서 팔고 싶으면 지금 사도 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기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 업종이 많이 빠진 것들이 세게 반등 나온다. 그죠? 이게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꼬리에 다는 질문은 그래서 언제 사면 될까? 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는 뭘 사든지 간에 템포 조절을 하자라는 점에 가장 강조점을 두셨잖아요. 이렇게 빨간불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선물 의미 없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면 이종복이가 8월 달에 그 배고프면 토스트 돈통에 1,000원, 아동복은 땡땡땡, 주식은 투자전지 얘기하면서 지수도 435에서 438 대신 아래로 425에서 420, 418에서 415, 410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550 언저리부터 그 이하로 내려올 때가 저점 매수 해볼까? 근데 금요일날 야간장에 547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야간장. 그러니까 이게 오늘장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국장 미국장이 어거지스럽게 움직이면은 미국장을 내가 얄밉다라고 하는데 야간장 저점이 금요일날 새벽 2시에 547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550 언저리에 왔을 때는 되게 좋은 거죠. 550부터 이하부터가 매수하기가 되게 편안한 지수대. 그죠? 조금 더 빠지면은 525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장. 대신 이제 올라갈 때 그때 8월 달에 432를 중심으로 435에서 437 언저리까지 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챙길 거 챙기시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수로 얘기하면 575 위부터 585 플러스 마이너스까지가 지수는 조금 애매한 자리 정도에 오는 거고 58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지 이렇게 해야 연말장이 편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말을 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 많이 해주는 건데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라고 하고서 또 들어갈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주 막 빠질 때 공포스러웠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지난주에 그 547, 555, 547 막 이쪽으로 몇 번, 두세 번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쪽 어디로 올라갈 때는 조금 따라가지 말고 최근에 물린 걸 좀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밀렸을 때 여기서 이제 밀리면 또 무서워지거든요.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밀리봤자 요거요. 그리고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연말장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대형주 높은 건 사지 말되 따라가서 물리지 말되 중형가는 괜찮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저 중형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형주가 변동성 생기면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대형주가 안 빠지면 안 빠지니까 안 빠지면 갈 때는 저렇게 팍팍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내가 에코앤드림 이런 거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건 난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부담은 없는데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고 대형주가 밀리면 세게는 못 간다는 거지. 기존처럼. 기존에는 이렇게 세게 날아갔잖아요. 지금은 세게는 못 가요. 근데 빠지지 않다가 이제 대형주가 안 빠지고 지수가 양호할 때는 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이 고점 넘어간다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장비과들은 죄다 나는 이 고점 다 넘어간다고 봐요. 다만 타이밍인데 그런 거는 계속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은 추가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여전히 가장 좋은 거는 저점권에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장비과. 그죠? 이런 거는 당장 매수. 그죠? 대신 고점권에 있는 반도체는 매도, 고점권에 있는 2차 전지는 일단 관망. 그 다음에 조선주 뭐 반등 느리고 이런 의견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휘리릭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요점 정리 다 해주셨으니까 그거 잘 체크해 둘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연말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고 합니다. 계속 연말상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올해 클로징벨 올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은 웃으면서 내 장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좀 대응하시고요. 저점권에 있는 반도체 2차 전지는 중형가가 유리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한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었습니다.